최근 중국산 무기에 끊이지 않는 결함이 발생하여 불신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반면 한국산 무기들은 도입국들의 극찬을 받고 있는 대조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무기 판매국 자리를 두고 한중이 경쟁하고 있는 현재,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한국이 중국의 방산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을 80%까지 흡수할 수 있을 것이란 파격적인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관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폭탄 빼고 다 터진다. 터져야 할 폭탄은 터지지 않고 오히려 터지지 말아야 할 물건들은 터진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신뢰할 수 없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은 무기 품목에서도 여전히 그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1티어 무기들을 수입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들은 대안책으로 중국산 무기를 구매해왔는데, 도입한 무기가 몇 년 지나지 않아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오작동 사고로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을 할 수 없어 속을 앓고 있는 중이죠. 더 큰 문제는 중국이 무기를 수출한 뒤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나몰라라 하면서 어떠한 사후 정비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결함 있는 중국산 무기를 구입한 개발도상국들은 국가 안보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안보를 해치고 군사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산 무기의 결함을 꾸준히 지적해온 미얀마에서는 최근 아예 중국이 사기를 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016년 중국으로부터 JF-17 전투기를 구매할 당시 체결한 실제 계약과 달리 중장거리 미사일은 탑재가 되지 않았고, 공대공 레이더의 실성능은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미얀마는 이러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중국에 요청했으나 중국은 사과는커녕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대공 레이더인 KLJ-7A는 원래부터 실제 재원과 많은 성능 차이가 나는 것으로 유명하니 이는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산의 정품 인증인 셈입니다. 중국의 최우방국인 파키스탄도 지난해 중국 F-22P 호위함에서 엔진 성능 저하를 비롯해 기술적 결함을 발견하고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파키스탄은 중국산 FM-90 대공 미사일에서도 적외선 센서 시스템 오류 등으로 목표물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모르면 외우자. 중국산은 돈 낭비. 방글라데시도 지난 2022년 중국산 전투기 KAW에서 명백한 기술적 문제가 나타나자 중국항공수출입공사에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역시 정품 인증이다. 우러전 이후 러시아 방산무기의 존재감이 약화되며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값싼 중국제 무기들이 틈새를 파고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도입된 지 불과 몇 년도 채 되지 않아 각종 결함이 발생하면서 불신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는 중국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산 무기들이 중국의 파이를 가져올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산 무기들은 전세계 도입국들 사이에서 극찬을 받으며 신뢰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중동의 모래먼지, 북유럽의 설원, 아프리카의 사막, 동유럽의 늪지 등 어떠한 기후와 지형에도 상관없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산 무기이며, 또 한국 방산업체들의 믿을 수 있는 납기와 후속 지원은 경쟁국 대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져다주는 포인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구독자 260만 명의 세계 최대 정치 외교 군사 밀리터리 채널인 크럭스는 중국이 한국에 압도당했다. 한국 방산 수출이 아시아 최고로 거듭나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한국 방산 무기들이 중국을 압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세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ne of only 2 Asian countries to appear among the top 5 exporters. The only other Asian country being China in 4th place. The success of South Korean defense exports is extraordinary. Its weapon sales increased by a whopping 75% compared to the previous 4-year period between 2013 and 2017. On Crux Decode, why are countries from Europe to Asia turning to South Korea for their weapons needs? The biggest reason behind Seoul bagging these big-ticket defense contracts is that it has hot production lines, which mean that domestic demands can be easily diverted to meet export orders. That number will dramatically increase to 240 K9s every year starting April 2024. That's when a third production line will become operational. The manufacturing speed of the South Korean defense firms is unmatched even by American or European. The country delivered the first 10 K2 tanks and 24 K9s to Poland just 4 months after it signed the contract. Similarly, the first FA-50 aircraft reached Poland within 10 months of the contract being signed in September of 2022. The Philippines or Vietnam, they may not be able to buy a US-made F-35 fighter jet, but they could buy
a Korean-made KF-21. That way, restrictions placed by the US Congress can be circumvented, and that way, everybody wins. These products are simply cheap and they are reliable. The reality is that all states operate on a finite budget. There is an endless obsession with value maximization, which means a combination of cost efficacy and performance effectiveness. 최근 방산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신뢰성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품질, 성능, AS, 납기에 대해 도입국의 요구에 맞출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국가들이 많으나 결국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요. 심지어 우호국들 사이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프랑스는 잠수함 도입 취소 문제로 호주에 대노하였고, 폴란드는 레오파르트2 수리 비용 폭리로 독일에 대노, 노르웨이는 프리즘 미사일 수출 거절로 미국에 대노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큼은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품질, 성능은 물론 AS와 납기에 대한 신뢰로 극찬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Let's get it. 우리는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이제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해야 할 때 노르웨이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매체 포스바레츠 포럼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무기 판매 승인 절차 FMS에서 로키드 마틴 정밀 타격 탄도탄인 프리즘의 노르웨이 수출이 거부된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아직 노르웨이가 로키드 마틴과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정부 측에서 승인조차 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이 유일하게 승인을 내준 하이마스형 미사일은 사거리 90km 구형 GMLRS 로켓분으로 사거리 연장형 GMLRS EX와 사거리 500km의 프리즘 미사일의 판매 모두 거부가 되었습니다. 미 정부는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노르웨이는 그야말로 뒤통수를 세게 맞게 된 것인데요. 나토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이 판매를 거부한 이유는 제조 능력 부족과 미국 내 조달 물량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프리즘의 생산이 궤도에 진입하지 않았고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된다면 판매가 재허용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죠. 현재 노르웨이 언론 및 여론들은 크게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결정입니다. 제가 군 결정권자라면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미국에서 방향을 바꾸고 가급적 유럽 또는 한국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이 안 되네요. 이건 정치적 결정이에요. 미국은 아마도 중국을 위해 프리즘을 비축하는 데 바쁘겠죠. 라는 반응을 보였죠. 노르웨이군이 추진하고 있는 MLRS 도입 사업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미사일 사거리입니다. 도입 프로젝트명 역시 장거리 타격수단 보유 사업인데요. 지난 6월 노르웨이군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기 도입 사업을 합의했는데 향후 12년 동안 국방비 6,110억 노크, 한화 7조 7천억 원을 추가 지출하여 육해공 첨단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고, 여기서 육군을 위한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노르웨이군은 미사일의 구체적인 사거리 90km, 300km, 500km를 설정했는데요. 노르웨이군이 이처럼 장거리 능력을 중시하는 이유는 바로 동쪽에 위치한 러시아의 위협 때문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라는 완충지대가 있는 노르웨이군 입장에서는 본토에서 안정적으로 발사하여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 타격 수단이 필요한데, 이에 최신형 다연장 로켓포 MLRS를 대거 구입하려고 하고 있죠. 현재 후보군으로 오른 기체는 세 가지로 미국의 하이마스, 이스라엘의 플러스, 그리고 한국의 천무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이마스가 가장 유력한 도입 후보였었는데요. 실제로 미국 역시 지난 5월 하이마스에 대한 판매 승인을 내주면서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하이마스에서 발사되는 프리즘 미사일은 당시 세계 유일 500km 사거리를 지닌 전술 탄도탄이자 대한미사일 기능까지 갖춘 미사일이었는데요. 노르웨이 국경선과 길게 맞닿아 있는 노르웨이 해와 바렌츠해에서 최근 러시아 북방함대의 전력 강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에 노르웨이가 마하4 사거리 500km의 지대함 전술 탄도탄을 보유하게 된다면 상당한 억제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발트함대와 흑해함대가 나토 세력권의 좁은 해협에 막혀 행동이 제한됨에 따라 대서양 방향으로 노르웨이 해와 바렌츠해를 담당하는 북방함대가 나토 해군과 맞서는 데 주력하고 있고, 현재 러시아 해군에서도 가장 강한 함대로 꼽혀 그만큼 정예 인력과 신형 장비도 가장 먼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90km 사거리의 미사일을 제외한 나머지 장거리 미사일 판매 승인을 거부하면서 하이마스는 사실상 후보군에서 제외되었는데요. 가뜩이나 천문화 플러스 대비 화력 열의에 있는 하이마스에 고작 사거리 90km만 사용한다는 것은 노르웨이군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 정부는 천무용 사거리 500km 미사일 해외 수출 승인을 내렸고, 이제 노르웨이가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한국은 이미 천무용 800km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기에 500km는 사실상 개발 완료된 상황으로 여겨지는데요.
특히 탄도 중량을 줄이거나 늘려서 사거리를 조절하는 것은 이미 탄도 중량만 8톤에 달하는 현무 미사일 체계를 통해 완성된 기술로서 한국의 주특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열린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유로사토리 2024에서 노르웨이군 고위 관계자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부스에 직접 방문해 지대한 관심을 내비쳤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유럽 방산 전시회에 실물 크기의 천무가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 MLRS 도입 사업 수주를 위한 한화의 전략이었죠. 특히나 한화는 이 자리에서 노르웨이 대표 방산기업 콩스버그사와 다각도의 협력을 구축하며 미리 아군을 섭렵해 나섰는데 캐나다 K9 수출 사업에 함께 협업하기로 합의한 뒤 K9, K10, 천무 등 한화 육상 무기 플랫폼에 콩스버그 RCWS 결합과 콩스버그의 대표 순항 미사일인 NSM을 천무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사업까지 체결했습니다. 누구는 자국 비축량 늘리려 동맹국의 통수까지 치는데 한국은 오히려 동맹국 파트너 기업까지 알뜰살뜰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한 노르웨이 기자는 천무에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특히 폴란드를 포함해 이미 해외 3개국에 수출된 사실에 놀라움을 드러내었습니다. It is the rocket artillery system that the South Korea Army uses, along with 3 other users that are currently utilizing the system, including Poland. You mentioned 3 users around the world, including Poland. There are about 500 Chunmo systems to be produced in Poland, if I'm correct. So for Poland, the original the value the number of launchers is a little bit under 300. So not 500, but still a huge number. This also was done in a very short time, in roughly about 1 year from point of contract to delivery. 또한 노르웨이군에게 있어 하나의 포병 장비는 매우 익숙한데요. 이미 노르웨이에 세계 최고 자주포 K9을 수출하였고 실 운용자들에 의해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에 진행된 자주포 연지 테스트에서 K9 자주포는 독일 펜저어비치 2000, 프랑스 세자르, 미국 M109를 모두 꺾고 수주를 따내 24대의 K9과 6대의 K10을 수출하였으며 이에 만족한 노르웨이는 이후 6년 뒤 추가 구매 옵션까지 발행하면서 추가 4대의 K9, 8대의 K10을 더 도입하였죠. 현재 노르웨이에서는 K9에 대해 50년의 기술력을 향상시켜준 최고의 장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Vi kjørte en vintertest i 2016 der vi testa 4 kandidater. Og den koreanske kandidaten var den som tilfredsstilte de norske brukerkravene best. Kvaliteten i Korea viser seg å være veldig bra. Vi har ikke hatt noen problemer nå på Site Acceptance-testen, og alle kravene var i utgangspunktet verifisert før vognene ble sendt fra Korea. Egentlig hele Forsvaret som er involvert, og så langt en suksesshistorie egentlig. Du har jo bakgrunn fra M109 også. Kan du si litt om de største forskjellene mellom artillerisystemene? Vi har gått fra at det er veldig manuelt, det rettes inn uten at vi må gjøre det selv, og ladinga skjer uten at vi må løfte granatene selv. Hva mener du er den største fordelen med Koni-artilleriet? Mobilitet, effektivitet, at den er pansret, og at alt er nytt. Så det fungerer. Det er ikke 50 år gammelt. 물론 지난해 K2 전차의 노르웨이 수출이 무산되면서 자연스레 천무에 대한 기대감이 내려간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나 K2 전차 수주 무산은 정치적 안보 상황 때문이었지 그 성능은 오히려 독일산 전차를 압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례적으로 노르웨이 관계자들은 K2 전차가 지닌 뛰어난 성능을 누차 언급해주었죠. 지난 2월 9일 마수드 가라카니 노르웨이 국회의장은 기술적 미달이 아닌 동맹국 간의 국방협력 중요성을 위해서 독일산을 선택했다라고 했고 노르웨이의 요나스 가르 스테레 총리는 당국의 국방 포럼에서 왜 한국 전차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산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고 질이 더 높다고 생각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독일 노르웨이 노르딕 협력의 안보 정책 논쟁을 더욱 강화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었다 라고 직설적으로 대답하였고 노르웨이군 참모총장인 에이리 크리스토페르센 장군 역시 평가 과정을 끝마치고 전차를 살 거라면 우리 군은 K2를 구매해야 했지만 정치적 사유로 노르웨이 집권 여당인 중앙당 의원들은 레오파르트 2A7을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과연 노르웨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한데요. 지난 전차 수주 사업 때와 같이 정치적 선택을 내릴지 아니면 진정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성능적으로 더 뛰어난 무기체계를 구매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론은 통수친 미국에 대한 반발이 거센데요. 나토 탈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 개발된 미국산 미사일 판매가 노르웨이에게 거부됐다고요. 이래도 미국이 동맹국이 맞나요? 아무도 미국을 믿지 않습니다. 노르웨이는 나토를 떠나야 합니다. 와 같은 거친 반응도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럴만도 한 것이 노르웨이는 암람 EX-SAM 및 NSM 순항 미사일과 같이 중요한 미사일 프로젝트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에 M270 MLRS를 공급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부 측에서의 판매 거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무튼 이로써 노르웨이가 한국산 장비를 수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과 노르웨이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친분이 두텁다고 타국의 첨단 무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최근 독일은 로키드 마틴과 합작품인 쥐마스의 첫 시제기를 공개했는데요. 8x8 트럭에 2개의 포드를 장착한 것이 꼭 천물을 그대로 따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 짠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자국산 다연장 로켓을 만들어도 그 안에 탑재될 로켓 미사일은 온전히 미국의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독일이 쥐마스를 수출하고 싶어도 사실상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지 못하면 판매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한국은 전세계 유일 소총에서부터 탄약 및 포탄, 전차, 자주포, 장갑차, 로켓 미사일, 훈련기, 전투기까지 사실상 모든 종류의 재래식 무기들을 자체 생산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조차도 무기백화점 한국에 포탄이 없으면 비축량을 유지하지 못하는 수준이죠. 이승철이 부릅니다. 이런 국가 또 없습니다. 천무 미사일이 전세계 하늘을 뒤덮는 그날까지 한국 무기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오늘 한 줄 평, 저 위 북한에도 천무가 있다던데 천하의 무식한 놈. 한국산 무기의 납기 속도는 그야말로 미쳤습니다. 불과 2년 만에 폴란드 역사 전체를 넘어버렸죠. 폴란드가 구매한 한국산 무기인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빠른 속도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폴란드 군수청에 따르면 주말 사이 12대의 K9 자주포와 5대의 K2 전차가 그디니아 항구에 도착하여 현지 부대에 배치되었다고 전했는데요. 2022년 8월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월단위 납기에 폴란드 네티즌들은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폴란드 네티즌은 우리는 군사 강국입니다. 브라보! 라면서 기쁨을 드러내었죠. 특히 K9 자주포의 경우 2026년까지 진행될 212문 인도 가운데 66문이 작년에 이미 도입 완료되었으며 올해는 6월 5차분 6문 인도 이후 2개월 뒤인 8월에 6차분 12문이 인도되어 현재까지 무려 84문이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계약이 실시된 지 정확히 만 2년 만의 성과로 일주일에 거의 한 대꼴로 폴란드에 도착한 셈이죠.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빠른 납기에도 불구하고 몇몇 폴란드 네티즌들은 불만을 표시하며 자국산 크랩 자주포를 더 도입해야 한다는 크랩 무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폴란드군에 크랩이 인도되었다는 소식은 왜 듣지 못합니까? K9만 해당됩니까? 올해 얼마나 많은 크랩을 받았나요? 차라리 크랩 소식을 더 듣고 싶어요. 라고 했죠. K9에 관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소식이든지 반대파들은 주구장창 크랩만 외치고 있는데요. 사실 그들이 자국산이라고 지칭하는 크랩도 막상 뚜껑을 까보면 자국산이라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입니다. 차체는 한국의 K9 차체를 사용하며 포탑은 영국의 AS-90 포탑, 포시는 프랑스 넥스터의 155mm 포를 가져와서 폴란드 스탈로바 볼라에서 조립만 하는 것이거든요. 반면 한국은 차체, 포탑, 포신, 미션, 전장비 등 90% 이상 국산 제품을 사용하며 라이센스하여 생산하는 독일산 엔진도 기술 제휴로 부품의 80%를 국내에서 생산할 기술력을 갖췄으며 최근에는 STX 엔진의 K9 자주포용 엔진 SMV-1000까지 개발이 완료되었는데 내구도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SMV-1000 엔진이 탑재된 K9 자주포의 공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이 크랩 자주포에 대해 왜 자부심을 느끼는지 잘은 모르겠다만 정작 그 자국산이라는 자주포의 인도는 매년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6년 계약이 체결된 크랩 122대 계약은 현재까지 8년간 80문이 인도되었는데 이는 만 2년간 인도된 K9 83문보다 더 적은 숫자입니다. 80문에 8년, 84문에 2년,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치이며 보통 사람들이라면 긴박한 안보 위협 상황 속에서 한국의 고마움을 느낄 것 같은데 다 보통이 아닌가 봅니다. C8. 문은 우크라이나에 기증되어 현재 남아있는 크랩 자주포의 숫자는 62문 뿐인데요. 한국과의 방산계약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초라한 포병 부대를 유지했을 폴란드였죠. 크랩 자주포의 인도가 더 답이 없는 것은 2024년까지 남은 물량 42문을 인도해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우크라이나가 크랩 자주포를 사주기로 하면서 제주사인 스탈로바 볼라가 폴란드행 크랩 자주포 인도 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까지로 연기하였습니다. 폴란드 구정부가 2022년 한국산 K9 자주포 672문 도입 계약을 체결할 때 극성 크랩맘들을 달래기 위해 48문의 추가 계약도 실행되었는데 현재 2016년도 계약 물량 42대도 받지 못한 상황이니 2차 계약 인도는 언제 시작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신정부는 152문의 크랩 자주포 계약을 또 실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 자국 방산업체 살리기 프로젝트 같은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폴란드판 보잉이다.
크랩의 인도 지연은 이름만 국산인 짜깁기 무기체계의 민낯이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국제 일수구식 기반 포탄은 영국에서도 사실상 단종된 거라 앞으로의 개량 및 정비에 난제가 있는 상황이고, 당장 크랩에 들어가는 독일제 MT-881 엔진 납품 속도도 연간 30대에 불과한데 라이센스를 허용받지 못한 폴란드는 직구밖에는 방법이 없어 폴란드가 아무리 라인을 증설한다 한들 답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엄청나게 욕먹고 있는 폴란드 정치인이 있는데요. 바로 현 국방부 차관인 파웰 베이다입니다. 전 정부인 PSI 집권 당시 아주 극성으로 한국과의 방산계약을 비방했던 사람인데 현재 차관이 된 이후에 하루가 멀다 하고 마치 한국 무기 빠돌이인 마냥 자신의 SNS를 한국산 무기로 도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뭐 갑자기 K-팝에 빠져서 한국을 사랑하게 됐을 리는 없고 전 정부의 공을 마치 자기가 세운 공인 것 마냥 자랑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폴란드 네티즌들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융단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파벨베이다는 K9과 K2의 납기 소식을 전하며 더 가치 있는 배송이 기다리고 있다는 글을 적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국산 무기를 홍보해주는 것이니 별다른 악감정이 없을 수 있지만 폴란드인 입장에서는 황당 그 자체입니다. 한국산 무기를 까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베이다 차관이었으니까요. 2022년 그는 한폴 방산계약 당시 어떤 비방을 했냐면 PSA가 외국 전차, 자주포, 미사일 발사대, 비행기를 구매하며 폴란드 사회를 몇 억 주어티 비치게 만들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라던가 부하차코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 군대를 강화하기 위해 구매한 크랩 자주포 중 16대는 우크라이나에 넘겨주고 한국의 K9 자주포 674대를 긴급 주문하여 후타스탈로바 볼라에서 크랩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광기 또는 어리석음 둘 중 하나겠죠 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글을 본 국방부에서 아예 대놓고 선동질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국방부는 후타스탈로바 볼라의 크랩 제작 중단 주장에 대한 정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폴란드 무기 산업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당혹스럽습니다. 라면서 반박하였죠. 이 파웰베이다 진영 사람들은 전차를 도입하느니 차라리 드론을 도입하라며 자칭 군사 전문가인 척을 했는데 한 외국 전차의 비용이 800개에 들어온 것 같은데 이들은 전차, 보병 전투 차량, 자주포를 파괴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측에서 사용됩니다. 외신들은 이러한 드론 시스템이 현대 군대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에휴 멍청한 사람들, 왜 그들은 서방 전차에 그렇게 집착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아이디어는 없나요? 너희 해충들은 국회에서 나가라.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전차를 요청하는 게 이상하네요. 자살폭탄 드론으로 상대의 참호진지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당시 핫했던 전차 무용론에 힘입어 K2 전차 도입을 반대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베이다 차관은 아주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장관님.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빌어먹을 위선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요? 이 위선자 놈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신분열증인가? 참고로 당신은 위선 레벨 100입니다. 당신은 캠프의 다른 사람들처럼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네요.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PSI가 이 탱크와 자주포를 구입했고 계약된 탱크 외에는 더 이상 새로운 탱크가 없을 거예요. 부하차크가 이미 주문한 건데요. 당신은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넌 부끄러움도 없구나 라면서 극딜을 꽂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한국산 무기들은 엄청난 속도로 폴란드에 납기될 테고 남은 잔여 물량이 도달할 때마다 파웰베이다는 자신의 임기 내내 이러한 욕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도 이를 느끼고 있는지 그래도 최근에는 2차 계약도 추진하면서 이건 진짜 나의 공이 맞지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파웰베이다이죠. 한편 한국산 무기의 엄청난 납기 속도에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미국 블룸버그는 한국산 무기들은 미국보다 빠르고 가성비 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죠. South Korea has set its sights on becoming one of top countries for arms exports. Hanwha Aerospace has promised last year to send 672 of these howitzers to Poland as Warsaw grows more wary of Russia. It sees Korean weapons as reasonably priced and advanced enough to take on Russian systems. Hanwha Aerospace, Korea's leading defense contractor, has been making ground weapons for almost 50 years and never stopped, even as overseas rivals moved on to sixth-generation fighter jets and unmanned drones. Until recently, military analysts saw Hanwha as a relic, its products insufficient for 21st century warfare. The war in Ukraine has proved them wrong. In the 2 years since Russia's invasion, Hanwha's annual export revenue from weaponry grew 11-fold to $1.1 billion, and shares are up about 350%. Hanwha's revival reflects a gap in the global defense industry. This creates opportunity for the weapons maker. And the CEO says, while the more traditional weapons will remain its core products, Hanwha will ultimately develop an engine for sixth-generation fighter jets.
최근 보도된 발표에 따르면 한국 방산업체들의 가동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임이 드러나는데 올해 상반기 현대로템 방산 부문의 공장 가동률은 무려 107.5%로 지난해 말보다 더욱 늘어났는데요. 100%가 넘어간다는 것은 회사가 생산 능력 대비 초과해서 공장을 가동 중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야근. 우리 현장분들 보너스 좀 많이 챙겨드리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창원 2, 3 사업장을 중심으로 가동률 90%를 기록하면서 6개월 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생산 라인 대부분이 현재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죠. 폴란드 후타스타볼라가 우크라이나권 주문 하나로 크랩 생산을 연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현재 호주, 이집트, 폴란드 거기다 루마니아권까지 대거 잔여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호주, 이집트 물량은 현지에서 생산되지만 이 역시 한국에서 제작하여 보내는 부품 장비들도 있죠. 한국산 무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늘 어떠한 근거도 없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한테 배웠나 싶을 정도로요. 그들은 속으로 성능 미달이나 납기 지연이 발생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한국은 초월하여 제품을 제공해주고 있으니 정작까지는 못하고 뇌피셜이나 막연한 미래를 가지고 욕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방이 흔들리지 않고 한국 방산이 꿋꿋이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줄 평. 확실한 건 전 세계 사람 5명 중 1명은 비정상이다. 중국인이 15억이니까.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불리는 K9의 제조사인 한화가 최근 처음으로 한국 이외의 지역에 방위 생산 기지를 건설하였습니다. 바로 호주 질롱시에 위치한 HS인데요. 당초 예정일은 올해 하반기였으나 한화는 2-3개월 앞선 지난 8월 23일 건설을 완공하면서 본격적인 생산 절차에 들어가게 해주었습니다. 한화의 손재일 CEO는 HS는 우리의 글로벌 방위 공급망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 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무려 15만 제곱미터의 면적의 HS 센터에는 본관, 생산 건물, 조립 공장, 주행 시험장, 사격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K9 저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 그리고 129대의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가 제조될 예정입니다. 외신 글로벌 디펜스 인사이트는 HS 시설 완공이 일정보다 2개월 반 이상 앞섰고 뛰어난 품질 기준으로 완료되었다라고 하였죠. 세계 1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K9 저주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나는 해외 수요에 발맞춰 호주 HS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게 된 것인데 현재 우크라이나전에서 포병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장거리 타격수단 확보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에서 전투가 격화되며 포병 우위를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포탄을 목표물에 더 가까이 배치하려 양국은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미넨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포병과 장거리 능력 부족이 푸틴에게 전쟁을 이끌 힘이 되고 있다면서 장거리 타격수단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K9 저주포의 사거리 연장탄 양산도 확정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이지만 육군 군단급 부대 담당 영역이 넓어지며 기존보다 포탄을 더 멀리 쏘아보낼 필요가 있었는데요.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론 장포신을 장착하거나 고에너지 추진 장약으로 포구 속도를 증대하는 것 또는 보조 추진 장치로 포탄 속도를 높이거나 공기 역학적 형상 설계로 저항을 줄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ADD와 풍사는 항력 감수제와 로켓 보조 추진체를 결합한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 완료하였죠. 포탄 하부에는 로켓 보조 추진제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 아래 항력 감소제와 복합 지연 점화기가 있는데요. 기존 사거리에서 35% 늘어난 60km까지 사거리를 갖게 되었고 이번 방추위에서 최초 양산 계획을 심의 의결하여 올해 첫 양산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체계 개발에 들어간 사거리 연장탄이 단 1년 만에 양산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데에는 단순히 탄의 성능이 발전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K9 저주포가 개량된 포탄을 수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체였던 것이 주요한 이유가 되었죠. 아무리 우수한 포탄이라도 어떠한 발사체에서 발사되냐에 따라 사거리와 정확도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일례로 최근 미국 레이시온이 개발한 M982 엑스칼리버 포탄이 노르웨이군이 운용하는 K9 저주포에서 시험 발사되었는데 미국 포병은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원형 오차율에 도달하여 충격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군사매체 밀리터리 리크에 따르면 K9 저주포 레이시온 M982A1 엑스칼리버 포탄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달성했다라는 기사에서 K9의 비다르 변형은 포인트 데토네이션 모드에서 고작 1m 미만의 원형 오차 확률로 표적을 명중시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정확도를 보여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군은 수많은 테스트와 실전에서 CP 1m를 기록하지 못했었는데요. 2007년 여름 이라크에서 엑스칼리버를 사용한 최초 실전 경험에서는 92%의 탄환이 최대 4m 이내에 떨어졌는데 이러한 인상적인 성능에 생산량을 확대하였죠. 2014년 국방부에서 제공한 성능 지원표에서는 M982A1 엑스칼리버의 CP를 10m 내외라고 소개했을 만큼 평균 10m, 최고 4m의 기록이 최대였으나
이번에 K9 저주포는 엄청난 장약으로 빠르게 발사되는 엑스칼리버 포탄을 발사하면서 특유의 반동지어 능력을 발휘해 CP 1m라는 말도 안 되는 정확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K9의 경우 유기압 서스펜션이 포의 반동을 더 효과적으로 견딜 수 있게 해줘 사격 명중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또한 한국에서 개발한 우수한 주택복제기를 탑재해 포신의 반동도 크게 줄어들죠. 이러한 우수한 반동지어 능력은 최근 공개된 직사훈련 영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당시 최대 장약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반동을 확실하게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훈련을 진행한 김디양 상사는 적에게 최단거리로 최대한 빠르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사탄도를 형성해야 하고 탄이 직선으로 나가려면 최대 추진력을 전달할 수 있는 최대 장약을 사용해야 하는데 K9 저주포는 스페이드를 고정하지 않아도 워낙 뛰어난 반동 제어 능력을 지녔기에 우수한 정확도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포병이 21세기에도 다시금 전쟁의 신으로 불리면서 한국의 포병 능력에 대한 재조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구경 155mm 이상 대구경 자주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운용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발간하는 밀리터리 밸런스와 제인 영감에 따르면 한국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용하는 자주포는 2,400여 문 이상으로 1,850여 문을 보유한 미국을 제쳤는데요. 미국은 대부분을 창고에 보관하고 400여 대를 약간 웃도는 수량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전 노후 자주포를 약 1,000문 가까이 퇴역시켰고 전쟁 후에는 600문 이상의 자주포가 파괴되었죠. 중국의 경우 최신형 PLZ-05의 자주포의 양산이 늦어짐에 따라 이번에 한국이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인데요. 한국은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최근 86문의 K9 자주포를 인도받은 폴란드를 포함 전 유럽이 보유한 양보다 더 많은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4,000여 대의 자주포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부분 소구경이며 보유 중인 대구경 자주포도 포탑으로 보호되지 않는 개방형이어서 실제 자주포 전력은 서방권이나 옛 공산권 주요 국가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약 1,100여 문 운용하고 있는 K55 자주포 역시 최근 개량 사업이 끝나면서 한국은 더욱 강력한 포병 전력을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K55 자주포는 1985년부터 미국 M109A2 자주포를 라이센스 생산한 자주포로 화생방 방호 시스템을 추가하고 한론 소화기를 장착하는 등 10여 가지의 개선 개량 부분을 추가했는데 이후 2010년대에 들어 독자 개발한 K9의 기술과 2000년대 이후 개발된 일부 최신 기술도 들어가 현재 성능면에서는 M109A6 팔라딘에 근접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 문당 10억 원이 안 되는 비교적 저렴한 개량 비용으로 K9의 80%급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관성항법 장치와 위성항법 장치, 윈도우 OS의 사격 통제 장치를 장착하였고 현수 장치와 주택 복제기를 보강하여 기존 K55에는 사용이 제한되던 KM203 장약을 사용할 수 있어 사거리가 24km에서 32km로 증대되었습니다. 기존의 반자동 및 수동 유압 장치를 전동식 유압 장치로 교체하여 방열 속도와 운용 편의성을 향상시켰고 여기에 반자동 급속 장전 장치를 장착, 포탄 장전 시간을 단축하여 정지 시 45초, 이동 시 75초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하게 되었죠. 이외에도 혹한 상황에서 각종 장비들을 원활하게 가동하기 위한 히터와 늘어난 전력 소모에 대응한 보조 동력 장치를 장착하였으며 K56 탄약 보급 장갑차도 개발되어 빠른 탄약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북한과 중국이 보유한 자주포의 단순 수량이 한국보다 많다 하더라도 155mm급 최신형 자주포의 성능 비교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중국 군미 천하에서 주력 자주포인 07식의 훈련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중국의 최신식 155mm PLZ-05의 경우 보유 수량이 300여 문에 불과하고 사실상 1000여 대를 운용 중인 07식 자주포가 주력 자주포라고 할 수 있는데 영상을 통해 공개된 그 자주포의 수준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죠. 아니 그지 같았죠. 07식 자주포는 비교적 최근인 2007년에 개발이 완료되었는데요. 그러나 1985년부터 양산된 K55보다 한참 뒤처진 기술력으로 사격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虽然徐浩哲全力以赴为实弹射击准备，但是作为新瞄准手，他在瞄准训练中还是暴露出了问题。顺风10方向大棚是否看见了？看见了。大棚就那个短的电线杆。是的，然后瞄准位置啊，顶部中央。报告班长，基本瞄准点我看不见。瞄手注意，我到。改用预备瞄准点。前2发谢文车组全都成功命中靶标，可是就在第3发炮弹发射后，一个意外情况出现了。教头没有退出来。车组成员的报告让谢文瞬间紧张起来。就一个药头没退出来，当然我请求帮忙，结果先车长处理的还是比较好。随着这个雨不断的下，然后这个空气中的水汽会比较多，会影响我们的视线。然后瞄准在进行这个寻找瞄准点的时候，会难以发现。不要听其他人说的，知道吧？相信你自己。好。
原来，谢文担心下一轮射击导条组很可能会在夜间下达指令。有点担心，因为晚间也是对我们挑战。比较难的，因为晚上嘛，然后炮里也没有一些灯光嘛，就是操作上面可能会比白天更要难一点。没事，真的吗？可以。谢文在炮车的无线电内也听到了关于徐浩哲车组的情况。虽然有一发炮弹没有找到瞄准点，但是徐浩哲的表现还是让谢文感到欣慰。 2007년도에 개발된 중국 주력 자주포 07식은 반동 제어불능은 물론 관성함법 장치와 위성함법 장치 윈도우 OS에 전시사격 통제기가 없어 수동 조준 핸들을 사용하는데요. 포병은 수십 킬로미터 밖의 표적을 맞춰야 하기에 매우 정밀한 계산과 조작이 필요하여 도가 아닌 밀리라디안의 단위를 사용하며 360도를 6400밀로 세분하는데 1도는 대략 17.7밀에 달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자주포는 맷돌 손잡이 마냥 돌려서 감으로 때려 맞추고 있으니 정확한 목표물 타격은 그저 믿음의 영역이 되어버렸죠. 어이가 없습니다. 한편 최근 한국 국방부는 K-55 자주포로 전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1인 방열 사격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포병 부대원들이 모두 사망하여 혼자만 남게 된 최악의 상황에서도 적을 향해 마지막 포탄 하나까지 발사하는 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포병의 자긍심이 느껴지는 오늘의 영상을 보며 이상으로 리얼리즘 마치겠습니다. 3포 자근무 전문 확인 재현장입 배쇄 개방 포탑 전원 켜 장전 제어기 전원 켜 장전기 조기화 장전기 후진 탄 트레일러 이물질 제거 탄 안착 탄 밀착 장전기 정렬 준비등 확인 장전기 정렬 장전 준비등 확인! 장전! 장전기 전진! 장전 제어기 전원거! 비트가 연사 확인! 이상무! 장전기 피게이지 확인! 이상무! 1! 장악하기 장로 배색이 닫아 인질 제어 확인 이상무 내건너 격발 뭉치 위치로 3번 확렬 삼포 사이즈부터 보고 방위가 점 하나 사각 비트가 현상 장전기 피게이지 확인 이상무 사격 준비 끝 안 걸어 준비 쏴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